네, 시장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단연 지금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주가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 네. 27%막 이렇게 오르던 게 그냥 오늘 아침에 열리는 대로 그대로 유지되더군요. 네, 그렇죠. 놀랍습니다. 어쨌거나 돈도 잘 벌고 있고 네. 또 젠슨 황 CEO가 주가 띄우는 데는 또 일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2분기 실적을 더 기대하는 예,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AI 열풍이 단순한 열풍이 아니고 그게 지금 이제 진짜 실체가 있다 하는 것과 네. 그 AI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진짜 클 수 있는 회사는 어딘지가 이제 확인이 드러났죠. 엔비디아 뭐 한번 보시죠. 지금 위클리 차트 보시면은 이게 2000 코로나 때 이제 찍었던 고점이었고 이렇게까지 빠지고 왔는데 지금 어제 한 방으로 그냥 전고점을 열어버렸습니다. 놀라운데 그리고 진짜 이 24.37% 상승으로 마감했고 이거 거의 한 29% 가까이 갔죠. 네. 장중 고점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도 많이 터졌는데도 잘 안 밀리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이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죠. 자, 젠슨 황이 엔비디아 주식 8,690만 주를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물량의 3.5%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제 폭등한 것만으로 거의 하루에 68억 달러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순자산은 340억 달러. 지금 환율 곱하니까 얼추 우리 돈으로 한 45조 되네요.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부럽습니다. 네. 그렇죠. 부럽죠. 예. 이게 보니 99년에 이걸 갖다가 IPO를 했는데 93년에 엔비디아 설립하고 한참 이제 닷컴 버블 한창이던 99년에 6억 2,600만 달러. 그러니 그 무렵에 아마 IPO 하면서도 값을 제대로 후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분위기로. 네. 근데 이게 지금 어제 보니까 시가총액 한번 검색해 보니까 9,392억 이렇게 9,400만 달러. 한 5위까지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전체 시가총액. 시가총액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는 보니까 4위까지 올라왔던데 네. 1,500배네요. 저 상장했을 때보다 1,500배인데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종이 장사로 한번 팔자 고쳐 보겠다는 사람들 많죠. 네. 여기는 그래도 제대로 된 칩이라도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런 거 어떻게 잘해갖고 그냥 몇 대가 먹고 살 돈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 많죠. 자, 그렇다면 다른 기술주들은요. 애플 지금 큰 그림으로 보니까 전고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이것도 잘 가고 있습니다. 데일리도 꺾일 조짐이 안 보입니다. 메타도 보시죠. 메타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우상향 지금 가고 있고 어제 그 와중에도 한 1%대 올랐고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자면은 한 270불 여기가 고비이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야, 기술주들이 이렇게 훨훨 날아가면은 기술주 중심의 저 아크 이노베이션의 ARKK ETF는 어떨까요?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0.71%입니다. 네. 마이너스 0.71%고 2018년 이후에 그 주가 추이인데 ARKK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크 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ARKK 한번 뒤져보니까 역시 제일 비중 큰 거는 테슬라고 로쿠, 줌, 아직도 줌 같은 걸 들고 있네요. 이런 거는 코로나 때나 통했던 종목이죠.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코인베이스, 블록 이러고 있는데 쭉 훑어봐도 엔비디아가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한때 2차 전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요즘은 또 삼성전자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러더니 전 세계적으로도 엔비디아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캐시우드 보니까 이 기사 오늘 한국경제에서 보도했더만요. 한국 TV에서. 2014년에 이제 출시했을 때부터 엔비디아는 다음권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페드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기술주 급락하고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52주 신주가 기록하자 10월, 11월, 1월에 걸쳐서 정리했다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엔비디아 10월 요 무렵에 정리하고 12월, 1월 요때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캐시우드가. 네. 그러고 2월 달에 인터뷰를 어디 가서 하네요.
훌륭한 주식이고 또 자기들도 역시 선호하는 종목이지만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지나치게 고평가됐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2월 달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뭐 조금 이 생각도 드네요. 왜 캐시우드만 따시켰을까? 월가의 이 장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네. 조금 왕따를 당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천하의 캐시우드도 이 장을 놓치네요. 그리고 여기서 팔아버리네요. 여기 왔습니다. 또 하나 이 기사도 하나 참 재밌습니다. 지난 24일 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바이백이니까 자사주 매입이죠. 이거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옆으로 조금 빠져 있는 와중에 요거 조금 그래프 요거 좀 확대된 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에서 이제 만든 표인데 네. 기관 투자자들하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빠져나왔답니다. 금년 들어서 매도했다는 거죠. 예, 매도했다는 것인데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헤지펀드하고 헤지펀드도 아주 조금 매수했네요. 헤지펀드 조금 네. 매수했고, 예. 그래 보니 러셀 3000 시가총액 상위 3,000개 기업에 속한 기업들이 금년 5월 20일까지 밝힌 자사주 매입 계획은 6천억 달러랍니다. 791조가 넘어요, 우리 돈. 작년에 자사주 매입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5월까지만 밝힌 게 거의 뭐 6천억 달러.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전체적으로 85억 달러가 순유입됐지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기들은 고객들 돈이 순유입된 게 85억 달러지만 여기서 자사주 매입 제외하면은 사실상 한 253억 달러는 오히려 자사주 제외하고 나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최근 장세 이해됩니다. 주로 여기에 많이 갔던 기업들이 앞서 살펴봤던 메타,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대표적으로 애플도 자사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기사를 보면은 최근에 이 장세가 야, 뭐 미국 뭐 여전히 인플레 끈적끈적하고 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어쩌고 그리고 신용 등급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피치 같은 데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갖다가 낮출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도 하고 이런 와중에 이 장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국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한번 보시죠. 나스닥이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피보나치 차원에서 2개 껐는데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이렇게 꺼서 뭐 절반 돌리자라고 할 것 같으면 아직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타임존을 펼쳐볼 것 같으면은 지난 3월 은행권 위기 이후에 랠리가 펼쳐졌는데 요게 여기서 변곡점을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장의 추세가 이어지든지 이것이 한번 꺾이든지 옆으로 기든지 뭐 세 가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요 무렵은 사실 이제 6월 달 넘어가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디폴트 여부 이런 것들 갖다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가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예. 자, 어쨌든 미국 기업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예. 사들이면서 회사의 주가를 방어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국내도 이제 조금 자사주 사들이는 게 좀 늘어나긴 하지만 미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 예. 규제도 없습니다. 미국은 자사주를 그렇습니다. 얼마까지 예. 매입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저기 바이든 정부에서는 자사주 매입한 거에 대해서 세금 좀 물리겠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이 1%를 뭐 4% 이런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만 아마 저 기업들 입장에서 넘치는 저 현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 뭐 설비 투자고 뭐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자사주 매입이 제일 남는다고 지금 다른 생각하는 자산 거죠. 사는 것보다 그게 이익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대주주 입장에서 또 생각하는 게 또 네.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시장 변수들을 조금 체크해야 될 네. 것 같은데요.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6월을 갖다가 조금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은데 지금 여기서 똑같은 미 2년물 국채 수익률에 제가 선을 갖다가 이렇게 이 그림하고 그 다음 그림하고 좀 2개로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상정해 봅니다. 첫 번째 이거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메가폰탑 오랜 상승 추세 끝에 나오는 확산형 패턴일 가능성.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갑자기 이 미 2년물 국채 수익률이 확 지난번 고점 한 5%대를 좀 더 올라서는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 6, 7월 지나가면서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런 식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 두 개 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 확산형이 완성된다면 이거는 크게 밀린다고 봐주는 게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크고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추세 지속형이라고 합니다만 가끔씩 추세 반전형도 나오니까 이러고 나서 그 다음이 어떤 식으로 갈까가 궁금한데 네. 이 부분이 결국 이게 이념물 같은 게 만약에 튄다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갖다가 반영하면서 튀는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달러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여기서 위클리로 봤을 때 이중 바닥 만들고 지금 이제 돌려고 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3국 우리 원화, 일본 엔화, 네. 중국 위안화가 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하면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시아 3국의 통화가 지금 유난히 또 최근 들어서 약세를 달러엔 환율 140엔 넘고 네.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은 지금 그거 보시면 이동평균선 꺼놓는 HTS 보시면 84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건 느끼실 테고 그 다음에 840 다음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저점 아니면 787, 757 뭐 이런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 61선 공방에 있어가지고 왼쪽은 에코프로고 오른쪽은 금양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해 볼 만한 그런 그림이 요 61선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